반갑습니다. 이슈 땅꾼 강성모입니다. 삼성이 연일 일본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죠. 지난번에는 1억 800만 화소를 구현하는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HMX를 공개해서 소니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젠 아예 대놓고 일본 땅 중심 도쿄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19를 개최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삼성을 때려잡겠다고 시작한 이 경제전쟁에 너네가 아무리 우리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어림없어 라고 선언하는 듯한 뉘앙스가 잔뜩 물씬 풍기죠. 삼성은 미묘하게 일본 기업과 많이 얽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업 폼팩터가 많이 겹쳐가지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 사업 초기에 일본 반도체 기업들과 얽혔던 그런 사례부터 시작을 해서 LCD 사업에서 샤프전자와의 신경전도 있었죠. 그리고 JDI와의 그 디스플레이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 수출 규제 사건까지 일본과 사사건건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입니다. 일본은 다양한 방법으로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삼성은 계속해서 그 모든 방해 공작을 무력화시키면서 승승장구했고, 그리고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마치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의 표명인 양 파운드리 포럼을 도쿄에서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포럼은 올해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개최가 됐고요. 일본은 네 번째로 개최하게 되는 것이죠. 이 파운드리 포럼은 해마다 주요 국가들을 돌면서 파운드리 사업을 소개하고 고객사를 유치하는 행사를 의미합니다. 주로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사의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발전상을 공개하고요. 그리고 자사의 기술력이 집약된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소개가 뒤따르게 됩니다. 올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상품이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5G 통합칩 엑시노스 980을 여기에서 바로 공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 그리고 계약까지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예요. 이러한 파운드리 포럼에 대한 소개만으로도 이번 파운드리 포럼이 얼마나 삼성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행사인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특히나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밝힌 삼성의 입장에서 파운드리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 영역이고요. 이러한 사업 영역에서 양질의 고객사를 많이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파운드리 영역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굉장히 증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번 파운드리 포럼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개최지가 일본의 심장부 도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해방 이후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의의를 더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직접 겨냥한 당사자인 삼성이 이 일본의 심장부에서 초격차를 외쳤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종을 규제하기 시작했을 때 왜 EUV 노광용 포토레지스트를 규제 품목에 넣었겠습니까? 삼성이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선정한 이 파운드리 사업의 핵심이 바로 EUV에 있기 때문이에요. EUV 노광 장비를 이용해서 회로를 깎으면 더 미세한 회로의 패턴을 더 정교하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의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거를 그리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나뭇잎을 그릴 때 크레파스로 그리면은 머릿결이라든지 아니면 나무의 이런 줄기 아니면 이런 결들이 너무 뭉툭하게 그려져서 정밀하지가 않죠. 그래서 더 얇은 색연필을 꺼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머리카락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레파스에 비해서 좀 더 정밀한 머리카락을 연출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뭉툭한 느낌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 슬며시 다가와가지고 슬며시 샤프를 하나 건넵니다. 샤프에 2B 샤프심을 넣고 그림을 그리면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스타일리시한 머릿결 아니면 나뭇잎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는 반도체 회로의 패턴을 그리는 장비가 크레파스나 색연필 같은 존재였다면 EUV 장비는 슬며시 밀어넣은 샤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미세하고 좀 더 정밀한 회로 패턴의 구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현대 파운드리 사업의 핵심은 공정 미세화에 있습니다. 즉 어떤 회사가 반도체 회로 패턴을 더 정밀하고 미세하게 그려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정밀 공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감광 소재가 바로 EUV용 포토레지스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다른 포토레지스트는 규제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영악하게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막아버린 것은 다분히 삼성의 미래 먹거리인 이 파운드리 사업을 겨냥해서 너희들의 발목을 잡겠다라고 하는 조치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EUV 노광 장비를 통해서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대만의 TSMC하고 삼성이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삼성에게 EUV 관련 소재 규제를 통해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은 완벽하게 실패했죠. 삼성전자의 이번 파운드리 포럼은 일본의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대한민국은 위대하게 그 모든 방해 공작을 방어해냈으며 앞으로도 일본의 도발에 더 이상 흔들릴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양산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천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들에게는 일본의 도발과는 전혀 상관없이 삼성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데에 차질이 없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는 효과까지도 더불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삼성의 도쿄 파운드리 포럼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도쿄 파운드리 포럼에서 삼성전자는 최근 양산을 시작한 7나노 EUV 공정 제품 출하 소식, 이거는 엑시노스 982호를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알리고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5나노 EUV 공정과 내년에 본격 가동하게 될 화성 EUV 전용 생산 라인들을 소개했습니다. 경쟁업체와의 기술 경쟁에서 초격차 전략으로 기술적 우위를 가져가고 이를 통해 점유율을 점점 확대해서 파운드리 업계 1위를 마침내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큰 포부를 밝혀버린 것이죠.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트레이스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19년도 1분기 기준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9.1%예요. TSMC는 48.1%예요. 넘사벽이죠. 아직까지는. 어쨌든 TSMC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와 무관하게 팹리스 고객사들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삼성 파운드리 기술의 우수성 그리고 보안성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수뇌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여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칩 그리고 퀄컴의 차세대 AP 등의 물량을 수주하는 데 성공하는 듯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파운드리 포럼에 일본의 업체들이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삼성에게 러브콜을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참 천극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까지 도쿄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파운드리 포럼과 동시에 발표된 최초 5G 통합칩인 엑시노스 980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슈 땅꾼 강성모였습니다. 본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